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이번에는 라이즈 글로벌 자산 배분 액티브라는 상품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가끔 부모님이 여윳돈이 있는데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는 일이 있습니다. 또는 노후 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ETF는 실제 저희 부모님께 추천드리고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 중이신 그런 상품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 ETF를 골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천을 드렸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삼성전자가 좋다라는 말만 듣고 삼성전자를 9층에 입주하고 물려 있는 상태고, 어머님은 평소에 주식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던 분이라서 변동성이 낮은 상품을 골라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 단기 채권만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에는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의미가 없어 보였고요. 70에 가까워지신 나이에 S&P 500 ETF 적립식 매수를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내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남아있는 시간이 많다면 충분히 다시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노후 자금을 투자하기에 주식 100%는 너무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산 배분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하기가 간단해야 했습니다. ETF가 뭔지도 모르는 부모님께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상품군을 추천하고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해드리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살지 않고 주말에나 가끔 뵙는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원격 접속으로 하자니 보안도 좀 불안했고요. 이 라이즈 글로벌 자산 배분 액티브는 미국 주식 S&P 500 30%, 국내 종합 채권 55%, 금 15%에 투자해서 올 웨더 포트폴리오를 비슷하게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먼저 요약을 좀 보고 들어갈게요. 실부담 비용률은 0.1349%, 세금은 배당 소득세 15.4%, 그리고 수익률은 최근 1년 수익률이 14.27%였습니다. 분배금은 매년 4월 마지막 영업일에 분배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배당한 적이 없어서 실제로 얼마나 배당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60일 평균 거래대금은 24억 원으로 거래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올 웨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올 웨더 포트폴리오는 이름처럼 어떤 상황에도 대응해서 절대 수익을 내려고 만들어진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브리지워터라는 세계 최대의 헤지 펀드의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좀 유명해진 포트폴리오고요. 물가와 경제 상황으로 4부면을 나눠서 4개의 계절처럼 생각하고 각각 계절에 좋은 자산을 적절히 조합해서 리밸런싱 해나가는 전략입니다. 요즘은 워낙 주식, 특히 나스닥의 성과가 좋았고 채권의 성과가 좋지 않아서 포트폴리오의 성적 자체가 빛이 바랜 느낌이긴 하지만, 적절한 자산 배분이 주는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현재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률을 보면 최근 1년간 차트입니다. 2025년 3월에서 4월에 관세 이슈가 있으면서 주식이 크게 하락한 일도 있었고, 그리고 금 가격의 김치 프리미엄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큰 하락이 있었지만, 현재는 이전의 고점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기본적으로 라이즈에서 만든 거니까 라이즈 미국 S&P 500이 26%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 타이거 미국 S&P 500도 3.26%, 코덱스 미국 S&P도 3.16% 정도 들어 있어서 합쳐서 30% 정도 되는, 30%가 약간 넘는 이제 비중을 가지고 있죠. 그 외에도 뭐 타임폴리오 액티브 S&P 500 상품도 소량이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의 결국 총 30%가 약간 넘는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환해지는 되어 있지 않아서 S&P 500에 투자하는 자산은 달러 자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거와 에이스 금연물을 약 15%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KRX 금연물 시세는 한국에서 거래되는 시세지만 국제 금 시세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달 전에 김치 프리미엄이 20%까지 붙으면서 KRX 금 현물 시세에 큰 이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국제 금 시세와 큰 차이는 없어진 상태고, 앞으로 국내 금 시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5%는 달러 자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초록색으로 그려진 부분이 이제 국제 금 시세고, 파란색으로 그려진 부분이 이제 국내 금 시세인데요. 대부분 국내 금과 국제 금 시세가 비슷한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지만, 가끔 국내 금 시세가 국제 금 시세에 비해서 크게 오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2월 달에, 2025년 2월 달에는 거의 20%에 가까운 정도로 국내 금 시세가 오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이런 ETF를 잘 모르고 사게 된다면 사실은 금 시세가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55%는 종합 채권 ETF로 구성되어 있고, 신용도가 높은 채권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다고 볼 수 있고, 국내 채권이라서 55%는 원화 자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주식 30%, 금 15%, 국내 채권 55%고, 원화로 봤을 때 원화 55%, 그리고 달러가 45%가 됩니다. 올 웨더 포트폴리오의 기본 원형인데요. 이거랑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죠. 미국 주식 30%는 그대로 갖고 가고 있고, 원자재는 그냥 금으로 바꿔서 금을 15% 보유하고 있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포트폴리오니까 미국 장기채와 중기채를 섞어서 총 55%를 보유하는 건데, 한국인이니까 이제 원화 자산도 필요하죠. 그래서 원화 자산으로 원화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 자산도 결국은 50% 정도 보유하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 금의 비중도 적절하고, 그리고 원화와 달러의 비중도 반반으로 적절하게 분배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백테스트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스노우볼 72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스파이 30%, BNDX 글로벌 종합채권인데 이걸 55%, 그리고 금 ETF를 15% 넣어서 백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198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15일까지 상당히 긴 시간 테스트를 했고, 초기 투자액은 1만 달러인데 평가 손익은 35만 달러로 수익률은 총 3,500%가량이 나왔습니다. 최대 손실률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19%로 오랜 기간 투자했음에도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 손실폭이라고 하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최고점 대비 최저점 얼마까지 하락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손해를 본 금액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의 성적을 볼 때 내가 실제로 번 돈까지도 내 원금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금에서 최고점 대비 얼마나 많이 하락을 했는지를 비교하는 게 조금 더 포트폴리오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포트폴리오에서 연 환산 수익률이 8.2%, 연 변동성이 7.4%로 6040 포트폴리오에 비해서도 안정적이고, MDD도 19% 정도로 견딜만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백테스트가 미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7에서 8%의 정도 수익은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테스트한 ETF가 미국 상장된 상품이라서 실제와는 다르긴 하지만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내에 있는 ETF를 이용해서 기간이 좀 짧지만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S&P 500 30%, 코덱스 종합채권 55%, 그리고 KRX 금연물 15%를 이용해서 백테스트를 했고요. 2017년 8월 1일부터 2025년 8월 15일까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환산 수익률은 8.7%, 연변동성 5.8%로 상당히 양호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MDD 최대 낙폭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7.3%로 크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포트폴리오 장점입니다. 간단하게 정적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별로 복잡하지도 않은 전략인데 이거를 직접 손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된다는 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점이 있지만 부모님께서 직접 이거를 비중을 맞춰서 리밸런싱을 하긴 어렵기 때문에 노후 대비용으로 부모님께 추천할 만한 자산 배분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연 1,800만 원씩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하려고 하고 있고, 매수하고 나서 총 5년간 보유하고 나서 연금 수령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연금저축계좌에 어떤 상품을 담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좀 젊은 분이라면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변동성을 견디기가 어렵다거나 은퇴를 얼마 앞두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변동성을 최대한 줄이는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런 상품이 자산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니까 한번 구매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아니고 직접 제가 이제 찾아보고 괜찮은 상품인 것 같아서 부모님께 추천드리고 저는 아직 매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영상 자료를 설명란에 남겨 놨습니다. 감사합니다.